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학벌과 스펙이 아닌 자신의 직무에 맞는 기술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에 큰 힘이 되죠.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입니다. 오늘도 이 분야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림성심대학교의 김정대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 함께 알아볼 자격증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풀이를 해보면요,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 말 그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산업 기사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이 자격증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희가 이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 관련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약간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해서 수집한 폐기물들 중에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질의 원료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원료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회수를 해서 네. 저희가 에너지로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사용하고 남은 그런 잔류 물질들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갖다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응시 자격이 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예, 응시 자격은 다른 산업 기사라고 똑같이 그 2년제나 3년제 졸업 예정자나 또 그다음에 졸업자,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서 실무를 2년 동안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기능사를 취득한 다음에 1년 이상 실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뭐 워낙 그 폐기물만큼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수지 운반 업무라든지 폐기물 감량하거나 그다음에 선별하는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관련 시설들을 갖다가 시공하고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업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사에서 환경 행정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영역이 상당히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크게 보면은 민간과 공공기관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민간은 주로 이제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 그 다음에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산업체에서 분석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또는 그 설계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그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측정 분석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나 국방부의 환경공무원이나 군무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공공기관의 공사에서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자격증 취업하기 위해서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응시자분들에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직접 현장의 모습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이 오염돼 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종속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폐기물을 적절하게 가공하고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는 중요한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지역이나 생활을 처리하면서 쓰레기들이 발생하는 또 쓰레기를 갖다가 가연성 물질 종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그런 것만 일단 파쇄 공정, 선별 공정 등을 통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 폐기물 고용 연료라는 걸 만듭니다. 그걸 영문으로는 SRF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흔히 말할 때는 이제 고용 연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로 인해 생활 및 사업장의 폐기물의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폐기물의 관리 및 운영,
개발과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형제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SRF고요. 이렇게 생산된 SRF를 다시 저런 저장 공간에 저장됐다가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한다면 전문 직군으로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기사가 뭐 변호사 자격증이나 뭐 그런 자격증에 비해서 돈 되는 그런 자격증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위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머릿속으로 구성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붙었다고 또 너무 자신감을 갖지도 마시고요. 일단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가치가 더 빛나는 직업,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잡아랍니다. 자, 오늘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 시험은 폐기물 개론, 폐기물 처리 기술,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폐기물 관계 법규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 각 3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 시험은 폐기물 처리 실무로 필답형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발정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 필기 시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살펴볼 텐데요. 폐기물 개론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폐기물 개론은 말 그대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내용은 폐기물의 종류라든지 분류 체계, 그다음에 발생량이라든지 성상, 그러니까 물리적, 화학적, 발열량 이러한 데에서 주로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출제 기준에 되어 있고요.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좀 더 포인트를 드리자면은 폐기물의 함수이라든지 원단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 양이라든지 MHT라고 해서 수거 효율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발열량, 그다음 부피 감소율, 그다음에 선별 효율,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 이런 이론이라든지 원리라든지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수험생들은 다들 뭐 익숙한 단어겠지만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폐기물 산업기사 폐기물 개론 부문입니다. 어떤 폐기물의 밀도가 200kg 세제곱미터인 것을 500kg 세제곱미터로 압축시킬 때 폐기물의 부피 변화는 얼마인가, 몇 %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계산 문제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기출 문제에서 다뤄놨는데요. 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 60% 감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푸는 건데 부피를 구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큼 감소되느냐를 이제 묻는 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점의 부피 변화 전이 밀도가 200kg/m3이고 네. 그 다음에 압축 후에 즉 부피 변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가 500kg/m3인데 네. 전과 후에 얼마만큼 압축시켜서 부피 변화가 있느냐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식이기 때문에 예. 부피 변화 전과 후의 차이를 가지고 부피 변화 대비
비율을 구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밀도를 산출하는 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밀도를 네. 이용하는 거죠. 밀도와 질량을 이용해서 부피를 가지고 산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과목은요, 폐기물 처리 기술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폐기물 처리 기술은 아까 그 개론보다도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 좀 더 기술적이고 실무 위주의 문제를 묻는 질문을 많이 나오고요. 네. 주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론이나 원리, 응용, 특히 이제 계산 문제 쪽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중간 처분, 중간 처분이라고 말 그대로 중간에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예. 기계적, 화학적, 고화, 소각, 열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매립, 그 다음에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퇴비화나 사료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로 내는데요. 네. 특히 좀 더 여기서도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슬러지를 탈수하기 전과 후에 수분 함량을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소각하는 과정에서 연소, 예. 이제 우리 산소량이나 공기량이나 배기가스량을 묻는 문제, 그다음에 매립지에서 매립가스라든지 매립지 가스 종류, 용량, 그다음에 퇴비 쪽에서 CMB라든지 퇴비화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퇴비의 특징 이런 거를 주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실무 위주의 심도 있는 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일단은 그냥 회수하고 그냥 소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서 맞습니다. 하는 거 예. 진짜 그야말로 전문 네. 분야네요. 자, 저희가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기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그 메탄올 3k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라는 문제인데요. 네. 자, 요 문제는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2번에 15 메타3승입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포인트냐면 완전 연소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워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메탄올의 분자량이 계산을 하게 되면 32kg입니다. 네. 그러면 32kg일 때 이때 태울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우리가 1몰당 22.4 메타3승입니다.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3kg을 태울 때는 얼만큼이냐라는 거를 산소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산소량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공기로 환산을 해줍니다. 공기로 환산했을 때는 산소의 부피비가 21%이기 때문에 산소량 나누기 0.21을 해주면은 네. 공기량이 나오게 됩니다. 저 지금 설명 들으면서 굉장히 막 어렵죠?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 폐기물 산업 처리 산업 기사를 네.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어때요? 수학보다는 네. 화학을 좀 기초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아.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약간 좀 공대생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이과생이나 공대생이 유리합니다. 네, 문과생들은 좀 열심히 2배를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방법이거든요. 예.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이 과목은 그냥 그 실험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실험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이라는 환경부 고시로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실험을 하는 방법으로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시험 문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이 관련 과목은 이렇게 자주 좀 약간의 그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고시된 그런 공정 시험 기준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총칙, 일반 시험, 기기 분석, 항목별 시험 방법이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는 게 총칙과 일반 시험 쪽에서 전체 시험 문제 중에 한 30~40%가 여기에 집중해서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나머지 기기 분석이라든지 항목별 시험 부분은 좀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 법으로 정해진 시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하는 방법을 네. 묻는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그렇다면 이게 필기 문제긴 하지만 좀 실기도 많이 좀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주로 이제 저희 그 폐기물 산업기사는 작업형이라고 하는 실험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질이라든지 대기 쪽에는 작업형이 있지만 예.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필답형 형태로 질문하는 그런 시험 문제 쪽으로 실기 쪽에서
묻는데 네.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은 주로 이제 거기 있는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주로 많이 출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형태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방법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시험은 새로 추가된 성면이라든지 정도 보증이라든지 감염성 미생물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저기 해봤는데요. 네네.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에 따라서 성면 함유 심효를 채취할 경우 1회 최소한 시료를 채취할 양은 얼마큼이냐 또는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옳지 않는 걸 묻는 겁니다. 네. 그래서 1, 2, 3, 4번이 있는데 우리 사회자분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사실 제가 정답을 봤어요. 아, 보셨군요. 1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보통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네. 4번을 좀 많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2g 4번은 이상. 예. 아니고요. 수치가 1이고 4번은 2g이기 때문에 수치를 그거로 선택할 확률이 높은데 그거는 네. 아니고요. 네.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때 단위 면적당, 부피당, 질량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채취를 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답은 사실은 길이 단위는 아닙니다. 아.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1번이 옳지 않은 예,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풀어본 이 내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있는데 똑같이는 안 됩니다. 예, 약간의 유사하게 예, 그렇습니다. 약간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은 폐기물 관계 법규 과목이에요.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과목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과 이 법 과목이 다른 과목처럼 똑같이 과락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자주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목도 말 그대로 법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요 관련 폐기물 관리법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주로 이제 내용이 보면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고 하위에 고시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다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법과 시행령과 규칙 부분을 저희가 그냥 책 읽듯이 쭉 여러 번 읽어야 되고 눈으로 읽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의할 점은 많이 놓치는 부분, 시험자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있는 별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별표 쪽에서 시험 문제를 좀 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면은 좀 수험 대비에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별표 돼 있는 쪽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법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책 읽듯이 쭉 읽어내려가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계 법규에 관한 문항인데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예, 이 법은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 중에 시험 검사에 사용된 배양액이라든지 배양 용기, 보관 균주, 뭐 이런 슬라이드 커버러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이게 어느 폐기물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되게 좀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사회자분은 뭘로 제가 한번 정답을 풀어볼게요. 예. 글쎄요. 되게 쉬운 그런데 문제인데요. 쉬운 거 같으면서 예. 어려운 게 왜냐하면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지 뭐 이게 다 조금씩 여기에 다 각각 해당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렇죠. 모르는 네.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좀 1번? 한번 4번? 예, 모르겠어요. 1번 맞습니다. 1번 맞아요? 맞습니다. 예, 1번이 맞습니다. 네. 역시 여기서도 알 수 예. 있는 게 첫 번째 찍은 게 정답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예. 특징이 네. 저희가 이제 폐기물을 크게 법에 보면은 네. 격리, 그다음에 위해, 그다음에 일반 폐기물을 구분하는데 그 위해 폐기물 중에 또 5가지가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5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바로 이제 질문 사항인데요. 네. 일단 3번, 4번은 무조건 아닙니다. 답이. 예. 그다음에 병리계와 손상성. 네. 그다음에 여기 말고 조직물류라든지 예. 그다음에 생물화학, 혈액오염.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 중에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긴 예, 해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자 다음은요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실무로 필답형으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2시간 30분 정도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험 내용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과목은 2차 시험 이제 실무 과목이고 네. 주로 이제 객관식보다는 이제 서술식과 단답형 그다음에 계산 문제를 이제 묻는 그 과목이고요. 예. 2차로. 주로 아까 말했던 폐기물 처리 기술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쪽에서 좀 더 직접 쓰는 형태의 문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폐기물 쪽에 아까 얘기했던 폐기물 수거 적환장이나 발생량 저감과 관련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술 쪽에서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자원 재활용 방법 쪽에 있는 이론이나 뭐 장단점 비교라든지 계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각 쪽에 또 다시 이쪽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소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소각 공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매립 쪽에서 설계 인자를 쓴다든지 매립 용량 뭐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팁을 좀 더 주자면 아까 네네. 것처럼 소각 쪽에서 예. 연소 계산 아까 했던 얘기 쪽에 네. 산소량, 공기량, 연소가스량, 퇴비화 쪽에 설계 인자로서 CMB 구하는 문제, 수분 함량 구하는 문제, 그다음에 매립 쪽에서 매립 공법, 시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슬러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슬러지 계산한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 슬러지 계산하는 문제 예. 특히나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해서 풀이해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수님께서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시험에 대해서 뭐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또 과목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좀 주세요. 자, 일단은 자격증을 공부할 때 기본은 모르는 책을 일단은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자기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책을 선정을 하고 어, 두 번째로 그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거더라도 일단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 모르는 문제를 따로 노트로 정리해서 자기 노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형을 파악을 하고 다시 재정리하는 형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도 궁합이 있나 봅니다. 나한테 맞습니다. 맞는 책이 있나 봐요. 예. 네, 잘 선택을 해서 좀 노트로 정리하시고 또 끊임없이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시고 또 오답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정석이네요. 그게.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외에도 또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실 때고 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코너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고민하고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준비하는 분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 현재 폐기물 관련 직장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준비 중인데 혼자 책으로 필기를 준비해도 될까요? 궁금해요. 질문 주셨어요. 요즘에는 자격증 학원 따로 안 다니고 독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일하면서. 예. 네. 혼자 충분히 가능한데 네. 전제 조건이 인문계 쪽보다는 네. 이공계 쪽이 좀 더 유리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화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접근이 훨씬 쉽고요. 그래서 그 관련 전공자들은 충분히 혼자 가능하고요.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1차는 쉽게는 접근이 가능한데 2차 부분은 따로 좀 정리하면서 다소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인문계 출신이라서 예.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이지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그만큼 2배 역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볼게요. 저는 지방의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했는데요. 저와 잘 맞지 않아서 폐기물 환경기사나 식품안전관리사가 되려고 편입 준비 중입니다. 어느 과로 가야 할지와 편입을 안 하고도 바로 폐기물 환경기사 시험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질문 주셨거든요. 이분은 진짜 진로를 이제 좀 정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사회복지과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인문계 쪽이고 예. 또 설사 응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문계 쪽 계통이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화학이나 수학에 약간 어떤 지식이 있다면
접근이 가능하지만 아까처럼 관련 학과, 환경공학이나 그런 쪽에 편입을 해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좀 편입을 하셔야지 응시 그렇습니다. 자격이 주어지겠네요. 예. 네, 일단 뭐 지금 사회복지학과가 잘 맞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 분야가 잘 맞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편입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고민 보겠습니다. 실기가 필답형이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질문 주셨어요. 어때요, 교수님? 출제 수준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주관식 형태이다 보니 훨씬 더 난이도가 좀 있고 아까 실무 위주 쪽이기 때문에 원리, 응용, 계산 문제 쪽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팁을 준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위주로 해서 네. 아까 계산 문제 요거를 또는 서술 문제를 오답 노트나 이런 노트에 따로 정리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끊임없는 예. 반복 연습, 예, 오답 예. 노트. 그리고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식, 풀이 과정, 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 식과 풀이 과정 답을 계속해서 이제 예. 반복해서 적어내면 예, 좀 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 이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답변 쭉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자격증 고민상담소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큐넷 사이트에 궁금증 올려주세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온 질문을 토대로 해서 선택해서 정확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격증 고민상담소였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이 직업의 전망이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전망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예, 전망은 뭐 다른 분야처럼 똑같이 박습니다. 예. 박는데 왜 이제 저는 박다고 하냐면은 요즘에 추세가 버리는 폐기물을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최근 환경부가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나 그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을 새로 만들거나 개편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자격 소지자들을 고용하도록 네. 했기 때문에 시장 창출, 인력 창출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습니다. 아, 정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밝은 건 맞습니다. 예, 맞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자, 2018년부터는 이제 실기시험 유형이 바뀐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2018년부터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2018년부터 바뀌는 건 뭐냐면 출제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그 NCS 기반으로 하는 이제 자격증 형태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네네. 자, 그거는 저희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현재는 객관식과 주관식만 저희는 있고요. 좀 더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은 수질이나 산업, 대기 자격증처럼 작업형 형태, 실험하는 그런 형태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당장 뭐 확정은 아니지만 변경이 출제 기준이 좀 예.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미리 좀 이렇게 알아두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처리하고 또 처분을 하지 않으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또 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파괴되는 원인이 됩니다. 산업 발달과 함께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또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중요한 직군으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격증 따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도전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